요즘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약간 기술주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연말까지는 기술주보다는 다른 좀 주식들을 사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좀 해볼게요. 보세요. 이 파란색 ETF가 뭐냐면 여행 ETF예요. 어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이 재택근무 ETF예요. 이거 두 개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코로나 종식된다면서 파란색 여행 ETF가 떴었죠. 그리고 재택근무 ETF가 가라앉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수혜주였으니까 반대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 6월쯤 기점으로 다시 여행주가 가라앉아 버리고 재택근무주 뜨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자,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행주가 싸긴 싼데 이거 참 코로나 언제 도대체 종식되고 여행 다닐 수 있지? 싸긴 싼데 많이 빠졌는데 줍잔이 좀 애매하고, 또 이제 빅테크나 기술주나 뭐 재택근무 이런 것도 야, 이거 코로나 종식되면은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또 지금 들어가긴 애매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리포트들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짜로 반반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요즘 나오는 리포트들을 제가 쭉 다 읽어봤어요.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증권사에서 분기마다 전망 리포트를 친절하게 내줍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무료로 내주세요. 제가 읽고 요약을 해온 거예요. 제 의견 보태서. 자, 봤더니 그동안 주춤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 회복 신호가 연말 갈수록 다시 나타날 것이다. 계속 죽쓰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 회복을 알려주는 금리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 주춤했는데 경기 정상화, 이제 리오프닝주가 오히려 하반기에는 기술주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기술주 많이 올랐는데 좀 주춤하기만 해도 기술주가 폭락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좀 주춤하면 돈이 이제 이동할 수 있다. 돈은 한정적이니까 거기서 좀 돈이 빠져나와서 더 싼 리오프닝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맞는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제 포트 보세요. 제 포트는 사실은 다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제 포트가 솔직히 지금 거의 성장주예요. 제 영상을 연초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초에는 리오프닝주 들고 있었습니다. GM이나 아메리칸 에어도 들고 있었고요. 보잉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은 중단기로 투자한다고 말씀드려서 좀 들고 있다가 이제 적당히 이제 팔고 나왔고, 이제 이쪽은 모아가는 계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쪽 비중이 훨씬 큰 상황인데, 리포트에서 말하는 거는 그동안 성장주가 좋았으니까 하반기에는 요거 좀 담아볼래? 이렇게 이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리포트에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2021년 5월, 6월부터 보시면 하얀색이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되게 편안했던 시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빅테크 그냥 사면 거의 다 웬만하면 올랐으니까 편안하게 조정도 없이. 맞죠?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참 행복한 3개월이었어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근데 이제 요즘 좀 금요일날 주식도 빠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리포트를 보면은 9월 조정 온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좀 조정받으면 아무래도 그동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다우예요. 경기 민감주들. 맞죠? 리오프닝, 경기 민감, 가치주 다 같은 말입니다. 이쪽이 좀 더 낫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는 건데, 그동안 저는 뉴스 안 보고 이런 거에 왔다리 갔다리 머리 아프니까 경기 회복 신호의 단 하나의 신호로, 강력한 신호로 미국 10년 금리라는 걸 본다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미국 시장금리가 확 상승하니까 경기주가 잘 나갔고, 5월부터 시장금리가 빠지니까 경기주가 못 나가고 있고, 지금은 시장금리가 횡보하니까 이제 애매하게 눈치 보이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은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가긴 힘들어. 여기서 더 내려가긴 힘들고, 어쨌든 테이퍼링이든 돈 푸는 속도는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러면은 경기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까지는 뭐 납득할 만한 논리인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그렇게 경기가 회복된다는데 금리 왜 안 오르는 거죠?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거 아니에요. 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든지 대응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이었죠. 코로나 재확산. 근데 뭐냐면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주들이 막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 재확산이 됐는데, 하필 문제가 뭐냐면은 동남아 쪽에서 재확산이 크게 된 거죠. 보시면 진짜 말 그대로 백신 빈부격차인데요. 동남아 쪽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공장이 멈춰버리니까 완전히 공급망 위기가 온 거죠. 보시면 말레이시아, 인텔, AMD, NXP 뭐 이런 대표 반도체들 공장이 다 있고 생산기지가 여기 다 있는 거죠. 베트남은 삼성 포함해서 아디다스, 나이키, 의류, 가전, 소비재 최대 공장들이 여기 다 있고, 태국도 아시아의 자동차 집결지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빵 재확산 돼버리니까 야, 이거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기가 이미 회복하고 있는데도 물건을 못 보내는 거죠. 만들어야 보내는데 공장이 다 닫혀버리니까. 이러니까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금리가 못 오르고 이렇게 공급망 이슈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계속 미뤄졌던 거죠.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기지 동남아의 바이러스 재확산 때문에 2021년 5월, 6월부터 영 주춤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고 오죽하면은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셨죠? 베트남 총리가 삼성한테 백신 확보 한국 정부가 도와달라.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최대 고객이거든요. 최대 투자 외국사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빨리 공장 돌려야 되니까 그래야 삼성전자도 실적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 빨리 줘. 그래야 공장 돌리고 부품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지금 동남아 쪽에 공급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유럽 선진국은 백신 접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쪽은 백신 접종률이 한 자리, 두 자릿수 초반입니다. 이러니까 선진국 수요가 회복해도 공급이 못 따라오는구나. 이래서 금리가 못 오르고 경기 민감주들도 그렇고 리오프닝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못 오르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거사 리포트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결국은 해결될 거 아니겠냐. 지금 문제가 됐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정점 찍고 내려올 것 같다. 연말로 갈수록 해결될 문제 아니냐. 전 세계도 이제 확진자 수가 참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 보면서도 1차, 2차, 3차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미국도 끝난다고 하더니 또 늘었다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료상에서는 자, 연말 갈수록 정점 찍고 내려갈 거니까 결국은 해결된 문제 아니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를 상승시키지 못했던 경기 회복을 막았던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연말 가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경기 정상화 주식 그리고 리오프닝주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 1 그럼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을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봤더니 제일 여러분 회복 못한 게 뭔지 아시죠? 딱 우리 체감으로 느껴지잖아요. 해외여행 쪽이 완전히 박살나 있습니다. 아직도. 맞죠? 여러분들 요즘 항공주 주가 보셨어요?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조금 회복을 했는데 아직도 해외여행 이쪽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렇죠? 여가, 레저 이쪽 저희부터가 뭐 해외 못 나가고 있잖아요. 못 나가고 못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많이 회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리포트에서도 이동지수라는 걸 평가해봤을 때 아직도 웬만한 지표들은 코로나 이상 회복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의 이동지수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거죠. 이런 게 아직도 평소를 회복 못했다. 심각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쪽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 이러면서 보통은 추천을 하는 게 이제 여행주나 뭐 이런 것들인데 전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거는 제 아이디어인데 이제 추천은 아닙니다만 저는 안전하게 갈 거면 비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비자가 좀 빠졌거든요. 한 마이너스 11% 정도 빠졌는데 사실은 비자도 리오프닝 수혜주인 거 아시죠? 그래서 국경 간 결제 그러니까 비자는 결국 국경 간 결제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서 쓰는 돈, 누군가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사람들이 해외 가서 쓰는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비자도 올해 초에 코로나 회복되면서 좀 오르더니 결국은 지금 다시 또 지연되면서 빠지고 있어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갈 거면은 뭐 비자 같은 주식도 나쁘지 않지 않나. 우량한 주식이니까요. 이거는 비자나 마스터나 뭐 이런 주식들 다 둘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취향 따라 택하시면 돼요. 저는 오히려 항공주나 이런 것들도 좋긴 한데 이거보다는 안전하게 갈 거면 비자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자나 마스터.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 소몽님, 근데 여행이나 리오프닝도 좀 그래요. 지금 소몽님 기사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재택근무 연장하는 건 기본이고 무기한 연장한다는 기업들 많고 제가 봐도 이거 코로나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이거.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공감돼요. 이 의견에. 원래 주식이라는 게 뭔가 미심쩍잖아요. 좀 불안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2가 있습니다. 10월 전까지 이 주식을 사라. 뭐냐 리포트를 봤더니 이런 아이디어들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인프라 부양책 카드가 다시 돌아온다. 뭐냐면은 여러분 올해 초에만 해도 막 인프라 부양책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뭐냐면은 바이든이 뭐 몇 조 달러 역대급 돈을 푼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조용해졌잖아요. 잠잠해졌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8월부터 9월까지 미국의 의회가 이제 휴가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휴회 여름휴가 간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종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원 하원 복귀하는데요. 이제 나오면 다시 이제 밀렸던 법안 통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슬슬 이쪽 주식도 주목받지 않겠냐라는 게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예요. 두 번째. 아마 저도 여러 번 유튜브로 말씀드렸고 워낙 기사에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1조 달러 부양책 하나랑 3.5조 달러짜리 부양책 하나 두 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통과돼야 되는데요. 자, 9월 27일까지 땅땅땅 할 거예요. 그리고 10월 중으로 통과. 예상은 그런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책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이제 민주당 공화당 합의도 해야 되고 보통 엄청 타이트하게 막 미루고 뭐 그리고 금액도 줄이고 뭐 안건도 바꾸고 이 중에서 뭐는 빼고 뭐는 넣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이제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걸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가을 통과되는 거 준비해서
미리미리 좀 움직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건 실제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우량한 주식들. 그래서 리포트들에서 많이 추천해주는 게 인프라, 통신장비, 건설, 친환경 이런 것들이에요. 인프라 깔아야 되니까 미국도 지금 그 노후된 인프라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풀어야겠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든 합의를 할 거다 이런 게 이제 중론인데, 그래서 리포트 보면은 ETF 요걸 많이 추천해요. 인프라 ETF 두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IFRA랑 PAV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는 주식 많이 보이세요? NRG, 아메리칸 스테이트 워터 컴퍼니, 인프라 ETF에 들어있는 주식 중에서 아는 거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솔직히 저는 예전부터 인프라 주식이 별로 손이 안 갔던 게, 제가 잘 모르는 주식은 손 안 대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나름. 근데 공부를 해봐도 저는 한국도 뭐 건설주 이런 거 잘 안 건드리거든요. 뭐 지금 한국 주식 아예 안 하지만 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제가 모르면 안 한다, 그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건설 토목 종사자시고 아니면은 그쪽 잘 아시면 이쪽 기업들에 친숙할 거 아니에요, 그쵸? 개별 주식을 여기서 골라도 되고 이 ETF를 골라도 되고. 저는 그렇게 막 친숙한 종목은 없고, 또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그 경기 민감주예요. 극 경기 민감주. 경기 좋을 땐 올랐다가 또 안 좋으면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엄청 심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2018년인가 그때도 미국 주식 할 때 트럼프가 인프라 부양한다고 막 할 때 설레발 쳐서 주식들이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이 주식들이. 제가 그때 한번 크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프라 정책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통과도 잘 안 되고 규모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서 실망감에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고, 잘 모르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또 막상 보니까 지금 이 ETF 흐름 보면요, 올해 3월까지 올랐다가 둘 다 요즘 좀 조용해요. 그쵸? 지금 6개월 정도 노잼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들에서는 요거 가을부터 다시 가지 않겠냐라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예, 이 논리는, 투자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근데 저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추천은 아닌데 여러분, 이 작년에 핫했던 친환경 ETF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핫했는데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친환경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예요. 친환경 좋다 그래서 뉴스 틀어보세요. 친환경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있나? 맞죠? 저 포함해서. 그런데 올해 내내 이거는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 노잼 플러스 손실까지. 예, 그쵸? 야, 근데 아시지만 그 많이 오른 만큼 과열도 많이 해소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중장기적인 전망은 밝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게 버티는 게 쉽지 않네요. 저도 말하면서도. 물론 저는 친환경주에서는 대장주로 테슬라 들고 있는데, 테슬라의 야금야금 그래도 올라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ETF 보니까 아주 엄청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좀 가을에 찬바람 불 때 좀 올라주길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르긴 했어요, 솔직히. 바이든 테마주라 그래서 작년 선거 전부터 급등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친환경주가 올해 지금 마이너스 30%. 야, ETF가 마이너스 34%면요 개별 주식은 다 마이너스 50%씩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쉽지는 않은데, 이런 민감주는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런 이슈 때문에 고성장 주식들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 참고하시고요. 고위험 주식인 건 알고 하셔야 된다, 아시죠? ETF지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이런 상황인데 반대파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채팅창 보니까 분위기는 약간 이래요. 아니거든요, 소목님. 리포트 얘기 저는 동의 못합니다. 코로나 계속 가요. 이거 위드 코로나입니다. 부양책이요, 이미 주가 오른 거 보세요. 반영 다 돼 있어요. 지금 중국 경기 둔화돼가지고 원자재 값도 떨어지고, 지금 시진핑이 중국 때려잡아가지고 시장 금리 못 올라갑니다. 빠르게 못 올라가요. 원자재 지금 꺾이는 거 보세요. 답은 성장주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양쪽 입장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누구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가 약간 솔직히 이제 성장주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면 사실은 전 디즈니로 퉁쳐줄 수 있어요. 왜냐면 디즈니가 테마파크가 엮여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요 중간에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리오프닝, 코로나 이제 좀 제발 좀 꺾이면 디즈니가 올라줄 거니까. 요즘 디즈니 영화 반응 좋던데요? 샹치인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성장주로 쏠려 있는 건 사실이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저는 항상 쏠림이 과도한 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대응책은 늘 말씀드리지만, 소목님 들어봤는데 머리가 아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한 포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주 8, 뭐 경기주 2 이런 식으로 하시던지. 저는 연초에는 6대4까지도 배분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대0이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 봐서 한 이 정도까지는 늘려볼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거의 10대0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한 배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목님 저는 경기주 싫어요. 그러면 싫으면 그냥 혹시 성장주 떨어지면 마음에 드는 성장주만 계속 주워서 모으시면 된다. 줍줍하면 된다. 게다가 경기주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이런 걸 잘 해야 되니까 또 쉽지 않잖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경기 민감주는 초보자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게.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량주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비자 마스터가 좀 빠져 있고, 만약에 한 비자가 15% 빠진다 이러면은 또 줍줍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주식일 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리오프닝 주식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카노 세상에 30%씩 거의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거 올해 잘 나갔던 주식들도 좀 빠져 있고요. 에너지 주식들 요즘 주춤하죠. 조용하죠, 에너지 주식들이.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오펙에다가 유가 올리지 말라고 막 전화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주춤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많이 소외돼 있죠. 요즘 전부 다 성장주에 쏠려 있으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심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